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둘째 날인데 어제와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3% 상승해서 2364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866포인트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후 2시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8월 마지막 날이죠.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지만 다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어서 긍정적이었던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는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54,400원에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비교적 쉬어갔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쉬었던 하루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다음 주면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어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그런데 개인들이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나왔죠. 약 4거래일 동안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나오면서 쉬어갔던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세가 나왔죠.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가 들어왔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자 예탁금 무려 60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물론 60조를 돌파할 수 있었던 원인은 카카오 게임즈의 대기성 자금이다, 이런 발표가 있지만, 우리가 60조라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이라고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자금이 많은지 이 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2달간의 투자자 예탁금의 추이인데 7월 초만 하더라도 50조가 조금 안 됐거든요.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50조를 돌파했고, 무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죠. 사실 7월 초에도 SK바이오팜의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이 끝나고 나서 고객 예탁금이 조금 줄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이 끝나면 다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는 이 고객 예탁금의 추이가 50조 중후반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 볼 때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자금, 예탁금이죠,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 이 자금들은 주가가 한 번씩 출렁일 때마다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소차 충전소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보다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2025년까지 환경부에서 수소차 충전소를 450개 설치할 전담팀을 조직하겠다, 이런 발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종목들은 시장이 커지는 만큼 최소 1년 이상은 가져가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헐적으로 제 영상 댓글을 보면 5%, 10%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지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일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산업이 커지고 있고 개별 종목들도 투자를 하고 캐파가 늘어난다던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지금의 5%, 10%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고 홀딩을 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2주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였다면 이런 일시적인 하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KMW예요. 어떻게 본다면 5G 대표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만원 정도 하던 주가가 19년도 초죠. 그런데 19년도 말에 8만원까지 약 8배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본격적으로 2019년 작년부터 5G의 도입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기업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죠.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 코로나 상황이 터졌고 다시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흐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긴 안목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매도를 할까 손절을 할까 이런 걱정보다는 큰 맥락에서 종목을 이해하고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테슬라. 최근에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는데 어제는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액면 분할과 유상증자 이게 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 상승의 1순위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테슬라하고 애플이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액면 분할의 뜻이 뭐냐면 만원짜리 한 주를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두 주, 2,500원짜리 네 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쪼갠다는 말은 주식의 가치는 변함이 없거든요. 하지만 변함이 있다면 가격이 낮아진 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목이 되면 그만큼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하고 테슬라도 이틀 전에는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은 약 4%의 상승이 나왔는데 테슬라는 5%의 하락이 나왔어요. 테슬라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 보시는 유상증자거든요. 유상증자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거든요. 왜 악재로 작용하냐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해요. 결국은 재무구조가 좋지 못하다는 소리죠. 실제로 테슬라도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부채를 줄이고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 어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의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항공. 지금 보시는 기사는 5월 13일에 발행이 된 건데 정확하게 1조 원 유상증자 발표 기사를 낸 것은 5월 11일 장 종료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때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날이거든요. 이때가 5월 11일인데 이날 이후로 4거래일 동안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물론 4거래일째 되는 날 다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최대 하락폭은 10%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했고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할인율을 대폭 낮춰서 20%로 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주당 가격을 12,600원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즉 유상증자란 말은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주가 있다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50주를 더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된 주식을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단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현재 가격에서 상당히 할인을 시켜서 주주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18,000원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행을 통해서 신규로 주식을 획득한 것이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새로 발행된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유상증자를 발행한다고 해서 이 할인된 가격 12,600원 이 가격 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모든 종목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기대감도 없고 실적도 좋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해도 그 가격보다 더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상증자를 참여할 때는 그 기업이 앞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살아있는지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확인한 다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50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이와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면 $400에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지 결정권을 주게 되죠. 아마 이런 결정권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날아올 거예요. 저도 유상증자를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우편으로 통지서가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우편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유상증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기업의 모멘텀이 살아있고 기업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면 비록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하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특정 기업이 모멘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적도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된다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좋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유상증자 발표 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예시를 통해서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 상승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가 상승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모든 상승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실적도 기대감 안에 속하는 일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보합을 보이던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 반면에 실적은 별로 좋지 못했지만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을 기대감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번 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 다음 분기에도 이런 실적이 이어질지, 혹은 기업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특정 재료가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작용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실적이 부진했지만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LG화학도 2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었는데 이 턴어라운드 되었던 부분이 다음 분기에는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SK케미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4만원대 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46만원까지 10배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이 무엇이냐면 SK케미칼이 지분 98%를 가지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미국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실적과 지분가치 상승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10배의 상승이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기도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적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이 발표가 되는 순간 오히려 주가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이런 말을 했죠. 빠르면 코로나19 백신이 올 10월, 11월쯤에 나올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주가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가파르게 더욱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100% 맞출 순 없지만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SK케미칼의 10배의 주가가 상승할 동안 코로나19 백신은 생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SK케미칼의 지분가치가 상승한 이 부분까지 현재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신약이 나오기 전에 먼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실제로 그 신약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CMO 기업들, SK케미칼이나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시다면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수소차, 반도체 다양한 섹터들의 종목들이 조금 쉬어갔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상승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